항상 다정하고 가정에 충실했던 아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수상한 행동으로 충격에 빠진 한 남자의 기구한 사연. 하지만 처절한 복수로 한 남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소개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진호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였고 한 번도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30년 넘게 몸담으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쉴 틈 없이 일했고 때로는 밤을 새우며 도면을 검토하고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 믿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내와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생활비를 떼어 아내에게 주었고 남은 돈은 아이들의 교육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하였습니다. 항상 가장이란 가족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존재다. 라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쉼없이 달려온 끝에 마침내 정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송별회에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후배들은 선배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고 상사들은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진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벽같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스트레스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부터는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오랜만에 취미 생활도 즐기며 한가로운 노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자 아내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긴 어색함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이상하리만큼 집에 있는 남편을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다. 라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이유 없이 자주 외출하였습니다. 마트에 간다면서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우고 친구를 만난다며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전화를 받으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김진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얼마 후 거실로 나온 아내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고 그는 무심코 아내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역이 전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갔고 나올 때면 어김없이 통화 기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었습니다. 괜한 의심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한 사이 우연히 그녀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카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호텔 카드키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이라도 다녀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호텔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분명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면 굳이 그 호텔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요즘 들어 유난히 늦게 귀가했던 날들, 사라진 통화 기록, 이유 없는 짜증, 그리고 호텔 카드키까지. 그러나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외출하자 김진호 씨는 몰래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몇 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그녀의 행선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한 호텔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익숙한 듯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가서 따져 묻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호텔 건너편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분 후 한 남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카운터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들어갔던 층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방을 하나 예약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밝은 표정으로 응대하며 질문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특정한 방을 원하시나요? 아내가 남긴 호텔 키를 주면서 김진호 씨는 무심코 대답하였습니다. 그냥 아무 방이나 주세요. 그러자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 쓰시나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뛰었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 아내는 한두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같은 호텔, 같은 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반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김진호 씨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후 그는 그날 밤 늦게까지 혼자 고민했습니다. 당장 아내를 불러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만약 지금 의심을 드러낸다면 아내는 적당한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 할 것입니다. 혹은 역정을 내며 오히려 자신이 의처증이라도 있는 것처럼 몰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진호 씨는 먼저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폰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통화 내역과 메시지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평소에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 내역은 달랐습니다. 김진호 씨는 아내의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호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일정한 요일에 같은 호텔에서 결제된 기록이 여러 달 동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호텔 결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남편 몰래 비밀 계좌를 만들고 돈을 따로 모아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신청하려 한 정황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김진호 씨는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중요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아직은 절대 감정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며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조언을 듣고 김진호 씨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전문 탐정을 고용하였습니다. 아내가 호텔을 출입하는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탐정은 곧 명확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아내는 불륜남과 함께 호텔을 드나들고 있었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길을 걷거나 다정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내의 금융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불륜남과 함께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일부를 몰래 처분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김진호 씨가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동안 아내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남편을 무시하던 아내가 갑자기 다정한 척 연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어디 다녀요? 퇴직 후엔 집에서 쉬셔야죠. 우리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까요? 요즘 너무 지쳐 있잖아요. 그 순간 김진호 씨는 확신하였습니다. 아내는 뭔가를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국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순간 김진호 씨는 놀라웠습니다. 아내는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 결혼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서로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해야 할 때예요. 그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둔 상태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제야 김진호 씨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불륜과 재산 은닉이 밝혀지기 전에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먼저 이혼을 진행한다면 남편이 증거를 모을 시간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을 유리하게 나눠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죄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호 씨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알겠소. 그렇게 하지요. 아내는 예상보다 순순히 동의하는 남편의 태도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김진호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반격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첫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김진호 씨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며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자신이 감춰온 진실이 남편 손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인들에게 남편이 퇴직한 후 무능력해졌다.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데다 가정에도 관심이 없다. 며 피해자인 척 말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만들기 위해 남편과의 대화를 일부러 녹음하며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순간을 포착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돈도 못 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김진호 씨는 일부러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렇소. 당신이 힘들었겠지.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한테 기대할 게 없어.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아야 하는 내가 불쌍할 뿐이야. 아내는 끊임없이 자극하며 김진호 씨가 감정을 폭발시키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김진호 씨는 단 한마디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재판 당일 아내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을 하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김진호 씨를 힐끗 바라본 아내는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라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아내의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하며 주장했습니다. 원고 아내는 피고남 편와의 결혼 생활에서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피고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무책임했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직한 후에도 열심히 가정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변해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에게 생활비를 요구했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법정은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아내의 변호사는 준비된 녹음 파일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여기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며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한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고 김진호 씨가 짜증을 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됐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재판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진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준비된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도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 씨의 변호사는 먼저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과 호텔 출입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정기적으로 같은 호텔에서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고가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과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추가로 아내가 남편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신청하려 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으며 그 자금이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닌 본인의 비밀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김진호 씨의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USB를 꺼내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여기 원고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남편을 모함하기 위해 했던 말을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을 무능력자로 만들어야 해. 그래야 법정에서 내가 유리하지. 이혼하고 나면 저 사람 빈털터리로 만들 거야.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허위 주장과 불법적인 재산 은닉 시도, 그리고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단 한 푼의 재산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시도한 건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호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김진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습니다. 아내는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고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불법적인 대출 시도로 인해 추가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그녀가 감추려 했던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자신만만하던 아내는 이제 초조한 표정으로 김진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김진호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함께 울고 웃으며 가정을 지켜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찾지 마라. 김진호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불륜남과 새로운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기대했던 미래는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진호 씨의 재산을 차지할 수 없게 되자 불륜남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어. 하지만 난 내가 돈을 좀 더 가져올 줄 알았지. 그는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갔습니다. 아내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불륜남과 함께하기 위해 버렸던 가정도, 믿었던 남자도, 그리고 자신이 쌓아왔던 삶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위자료와 대출로 인해 빚더미에 앉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채무 독촉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하고도
우리가 널 돕길 바라는 거야? 결혼 생활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남편한테서 돈까지 빼앗으려고 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불법적인 대출 시도로 인해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돈을 탕진한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김진호 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수십 번의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나 정말 힘들어. 잘못했어.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러나 그녀가 그의 답을 들을 일은 없었습니다. 김진호 씨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겪는 고통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김진호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일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찾아온 이 자유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진호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구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